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만든 개혁신당과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열받게 하는 그 국민의힘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사무총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판세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곳에서 우세 또는 경합지역이었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있어서 전체적인 총선 판세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이가 만든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렇게 하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 지금 양양자 후보가 있는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여러분들 양양자가 지금 나가서 국민의힘 후보한테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정당 소속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름만으로 한번 단일화를 해보자. 투표를 해보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양양자가 인지도가 자기가 훨씬 앞선다 그런 자신감에서 국내 후보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단일화를 하겠다,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 이런 계산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양자 후보가 있는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개혁신당의 모든 후보들이든 몇몇 군데 더 확대해서 단일화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국민의힘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이게 총괄선거대책입니까? 이게 선거대책입니까? 이게 선거 전략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총괄 선대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이 지도부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상황이 호전됐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가장 주요한 사건이라고 꼽는 게 바로 이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였는데 이종섭 호주대사가 귀국을 했고 결국에는 이번에는 오전에는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점차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돼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이재명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빠졌습니다. 이 4%포인트 빠졌는데 조국당이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좌파 대연합의 그 지지율은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그네들끼리 싸울 때는 우리 지지율이 올라네 떨어졌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관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좌파 연합의 지지세는 그대로 여전히 공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이 지지세가 공고한 와중에 왜 지지율이 올랐냐 그겁니다. 기존에 이탈했던 지지층이 서서히 돌아오고 또는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지지층 말고 콘크리트 지지층 말고 중도층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이런 표현을 상당히 좀 싫어하긴 하지만 대체할 만한 표현이 없어서 그냥 쓰겠습니다. 중도층이 일부 합세를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포인트 정도 일주일 사이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 추세를 보면 이제 또 우상향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당은 떨어지고 있고 이제 조국당이 변수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한 2주 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번 총선도 망했구나. 그래서 이번 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만 한 선거에 내가 굳이 왜 내 시간과 내 시간을 굳이 허비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내 상실감, 실망감만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 내 분노만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다가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번엔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사기가 올랐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국민의힘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준석 당과의 개혁신당과의 단일화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것만으로도 한마디로 자멸의 길로 빠지는 아주 자충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별다른 설명을 부연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2차례 비판을 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유승민 역할론, 유승민 등판론, 유승민 지원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승민이 나와서 도와줘야 중도 표심을 흡수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궤변, 이런 강변, 이런 억지 주장, 이런 허위 선전, 근거 없는 선전 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중도의 지지세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 만약에 유승민이가 정말 중도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애초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도 표심을 옛날에 안철수처럼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독자신당, 바른미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개보신당이든 새로운 보수당이든 그 당 그대로 남아서 독자적으로 친유승민 계열 의원들끼리 같이 하고 있지 뭐 하려고 미래통합당에 들어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유승민이가 중도를 잡고 있다는 이런 환상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유승민이
경우에는 이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탈한다, 반발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을 보듯 뻔하던 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승민이 국민의힘 선거 유세를 하는 순간 안 그래도 국민의힘의 각종 그 미숙한 언행, 행태,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이 양쪽에 다 그 미숙함에 실망하고 정말 형편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이재명이 싫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 문재인이 싫어서, 조국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찍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유승민을 등판시키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그런 효과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은 국민의힘에 있어서 위험하다. 유승민을 등판시킨다는 건 국민의힘의 자멸의 길로 빠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했는데, 이 유승민에 비교해서 이준석이라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승민이 그 파괴력이 1이라고 한다면 이준석은 10 또는 20, 어쩌면 30, 40, 50, 100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과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준석이가, 아닙니다. 2년도 더 됐습니다.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됩니다. 왜냐면 이준석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이 대선 주자들을 견제하면서, 특히 뭐 마땅한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뭐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그 견제하고 얼마나 그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거의 3년 동안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적대적인 언행을 했고,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난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준석, 결국에는 이번 총선판을 앞두고 또 자기 혼자 뭘 해보겠다는 식으로, 물론 모든 게 다 뒤틀어져 가지고 이준석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는데 그 개혁신당이 그러면은 뭐 이 국민의힘과 뭐라도 접점이라도 하나 있느냐? 어떤 정책 방향, 이념,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교집합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무슨 종북 그 현수막 이렇게 단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천하람이란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종북몰이 원툴 정당, 원툴이란 거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종북몰이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을 갖다가 엄청 모욕한 거고, 그 종북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된다. 종북이 우리 국회 안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간첩활동 비슷한 짓을 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을 갖다가 모욕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천하람이가 그랬습니다. 낡아 빠진 색깔론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천하람이 있습니다. 천하람이 누굽니까? 개혁신당의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이름도 거창한데 천하람이란 자가 그 당의 선대위원장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그 당의 우리가 수준을 어느 정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런 정당입니다. 안보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파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뭡니까? 이건 우파가 중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이 안보관. 이 안보관이 뭡니까? 대북관. 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경계를 해야 됩니까? 이게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여러분들, 한 정당 안에, 한 집단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과 같이 어떤 정책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만든 이 천하람이가 선대위원장으로 있는 이 당은 이걸 갖다가 종북몰이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겁니다. 이 당과 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천하람이란 자가 또 윤석열 탄핵을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비중이 없어가지고 뭐 이 천하람 발언에 대해서 잘 접해보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천하람이가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꼴을 보면, 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꼴을 보면 박정훈 대령의 일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여러 디올백 의혹이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이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더 확인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이란 건 뭡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축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근데 이 천하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그 탄핵에 동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과 윤석열 정권의 한 축인 국민의힘, 대통령이 당원인 그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한다. 후보 차원의 단일화, 뭐 그거는 뭐 개혁신당 후보들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하면 몰라도 만약에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국민의힘이 당대당 단일화를 한다. 그런 협상을 시도한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그런 언급을 한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같은 상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선거 전략입니까? 이건 선거 전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의 효과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뭡니까? 아까 제가 유승민을 얘기할 때 그 말했던 지지층 이탈 효과 있지 않습니까? 지지층 이탈 가속화 이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겁니다. 뭔 말입니까? 국내힘은 무너집니다. 국내힘은 아마 선거도 치르기 전에 무너질 겁니다. 패망, 폭망, 자멸 이럴 길로 빠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또 과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 국내힘 정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국내힘 정당이나 그 자체도 마찬가지고 꼭 뭔가 분위기가 조금 좋으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초를 치고 스스로 알아서 자멸을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낮아빠지는 건 별로 상관이 없다 그겁니다. 근데 그들을 지지했던 이 지지층을 갖다가 바보로 만들고 그 지지층을 갖다가 개, 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로 알고 이런 짓을 이거는 선거 공학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대체 뭐 하나라도 이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겉으로는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니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보수 정당이자 우파 정당 이 우파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 유일한 정당이 뭐 하려고 그 개혁신당 이준석이가 만든 그 당에다가 이렇게 절절절절 매면서 애걸복걸 합니까? 왜 이런 행태를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가 지지율 3%도 채 되지 않는 비례 한 석도 나올까 말까 한 그 지지율을 받는 그 당의 이준석이가 이제 뭐라 그러냐 공식적인 제안도 없고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신당은 정권 심판 기치를 내거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대통령을 결사옹위했다. 개혁신당과 결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급 자체가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선거 상황에서 개혁신당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심지어는 염치가 있다면 공식 제안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거 개혁신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갖다가 잠식하려는 일종의 공작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예상 안 됐습니까? 뻔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어떤 얘기를 할 거라는 거는 이준석이를 지난 3년 동안 지켜봐왔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총괄 선거 대책을 뭐 사실상 그 실무를 맡는다고 하는 사무총장이 이런 소리를 버젓이 뭘 별 전략이나 된다는 듯이 뭔가 대단한 결심이라도 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내뱉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그 지지층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한다는지 뻔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내힘이 망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국내힘 망해서 이재명과 조국이 만약에 득세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각종 안보 정책이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지경으로 빠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재명과 조국을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관찰자적 입장에서 국내힘 지지층이 지금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그게 또 현실화되는 게 이재명과 조국의 인기가 높아서가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의 이런 거듭되는 자충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겁니다. 이준석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두서없는 제안이 나오는 것이 반복되면 저희도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이재명 당과 조국 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경쟁하고 그들과의 승부를 겨루는 게 아니라 이제 이준석 저기 지지율 2% 3%짜리 의원도 한 4명이나 있습니까? 거기 아주 군소정당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제 아예 이 정치판에서 소멸할 사라질 퇴출될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고 평가받는 그 개혁신당의 단일화 이렇게 애걸복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의도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예상했다시피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왜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승리를 해야 된다?
선거 승리를 하는 거 간단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준석이처럼 개혁신당처럼 국민과 어떤 접점, 안보관도 다르고 경제정책도 다르고 심지어는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정당과도 단일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재명이하고 단일화하는 게 어떠느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재명도 안보관에서 다르고 경제정책도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탄핵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 인사들이 안 그렇습니까? 정권심판 윤석열 탄핵 개헌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준석 당하고 개혁신당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단일화를 할 거면 이재명 당하고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하등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큰 정당 하고 하면은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롱입니다. 조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조롱을 자초하는 아주 미숙하면서도 이거 미숙하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한 판단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예. 제가 어휘가 짧아서 마땅한 표현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